브라질 남부의 도시 상파울로의 한 위험한 골목길. 여기에 한국 남편과 함께 여행을 온 우크라이나 여성이 있는데요. 분명 아까 전까지만 해도 여행이 주는 행복감에 젖어 있던 여성은 현재는 자신의 앞을 스쳐 지나 달려가는 남편을 보면서 절규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보다 더 앞쪽에는 복면을 쓴 남자가 남편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군요. 분명 30분 전까지만 해도 안전한 관광지에 있던 이 국제 커플은 어쩌다 이런 곳에 들어와 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과연 살아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사는 타티아나 베레즈코라고 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전쟁이 터지기 전 동유럽을 여행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였는데요. 평소에는 경호원 일을 하고 쉬는 날에는 에어비앤비를 하는 어머니를 돕고 있던 저는 투숙객이었던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죠. 지금은 에어비앤비가 많이 상업화되어 투숙객들과 일절 교류가 없는 곳이 많지만 저희 부모님은 에어비앤비가 초창기에 하던 것처럼 방을 빌려주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며 서로 문화교류를 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혀 관심 없던 한국인이었음에도 자꾸 눈길이 갔는데요. 여자치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던 저보다 더 키도 크고 덩치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키는 186으로 키가 175인 저보다 11cm나 컸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힘이 세고 항상 강한 모습을 보였던 저도 연약한 여자가 될 수 있었어요. 서로 호감을 키워가던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2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고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원래 제가 한국인하고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더 이상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부 직군의 여성을 강제 징집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나중에는 거센 항의로 인해 의사를 제외하고는 자원입대로 바뀌었지만 부모님은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 때문에 해외에 있던 저는 징집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부모님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결혼하라고 하셨죠. 남자친구도 제가 전쟁에 끌려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조국을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주변인들 모두가 거세게 말린 까닭에 저는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 학당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빨리 다시 경호원 일을 하고 싶었죠. 남자친구랑 사귀면서도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한 덕분에 한국어 학당에 들어가게 된 이후 토픽 4급을 따게 되었죠. 토픽 4급 정도의 실력이면 뉴스나 신문 기사 중 사건 사고 보도 같은 비교적 평이한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준도 올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취직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남편이 저번에 가고 싶다고 했던 남미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회사를 나오고 사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우리 둘 다 일을 시작하고 나면 장기 여행이 힘들 테니 이번에 한번 갔다 오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남편과 함께 남미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남미는 위험하지 않냐면서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우리 부부는 안전한 곳 위주로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사실상 파탄난 국가가 아닌 이상 관광지 위주로만 다니면 괜찮고 또 날이 밝을 때만 돌아다니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만류하는데도 남미 국가에 온 저희는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같은 남미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국가 위주로 돌아다녔죠. 물론 남미 어디를 가나 소매치기 등의 가벼운 경범죄는 항상 유의해야 하므로 소지품은 잘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큰 탈 없이 여행하고 다니던 저희는 마침내 브라질에 도착했는데요. 브라질은 저희가 지금까지 여행한 남미 국가들에 비해 치안이 떨어지는 편이었지만 여기도 다른 국가처럼 관광지나 큰 대로를 위주로 다닐 생각이고 택시를 타고 다니면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저희 부부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행 도중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남편이 너무 인기가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미에서는 한류 때문에 한국인들이 무척 인기가 많은 편인데 특히 브라질은 그 중에서도 한류 열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남편 보고 갑자기 한국인이냐고 불쑥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제 남편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잘생겼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기 때문에 주로 여자들이 제 남편한테 치근덕거리곤 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은 눈치 없이 그 여자들에게 웃어주더군요. 원래 잘 웃는 성격이라서 그렇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질투심이 심했던 저는 결국 벌컥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달래려고 팔을 붙잡았지만 그를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그는 계속 저를 부르며 따라왔지만 저는 무시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던 저는 파울리스타 대로를 빠져나와 으슥한 골목길에 들어서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멈춰 섰습니다. 멈춰선 저를 붙잡은 남편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제발. 이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화는 풀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기에 알았다고 말하며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빠져나가려는 저희 앞에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두 남자가 난투극을 벌이며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멀찍하게 떨어진 곳에 여자 한 명이 벌벌 떨고 있었죠. 저희 커플은 그 여자에게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여성이었고 그녀는 남자친구와 길을 잘못 들었다가 무장 강도에게 걸렸다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심상치 않은 상황에 곧장 190번으로 신고하려고 했지만 정신없이 싸우던 두 남자 중 복면을 쓴 남자가 저희를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급소를 공격해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노려보더니 곧장 일어섰죠. 위험함을 느낀 저는 경호원의 본능으로 남자친구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가 앞을 막아서려는 찰나 먼저 달려가 버렸습니다. 안 된다고 절규했지만 이미 남자친구는 달려간 후였죠. 하지만 그 뒤 벌어지는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껏 다름박질한 남자친구는 갑자기 엎어졌습니다. 처음엔 남자친구가 발을 헛디뎌서 엎어진 줄 알고 달려가려고 했지만 나한테 오지 마. 타티아나. 라고 외치는 남편의 소리에 순간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어느새 총이 쥐어져 있었고 그는 달려오는 복면남의 발 쪽에 발포했죠. 깜짝 놀란 복면남은 다시 넘어졌고 그 사이를 틈타 남편이 뛰어들어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남편은 그의 머리에 무기를 가져다 대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자분에게 신고 좀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자분께 전화를 건네고 남자분을 부축했죠. 마침내 그는 브라질 경찰에 연행되었고 저희도 목격 진술을 위해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는 도중 그 무기는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도 처음엔 못 알아챘었는데 복면남의 시선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고개를 아래쪽으로 숙이는데 시선을 따라가 보니 무기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자기도 힘껏 달려가 무기를 먼저 낚아챈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 짧은 순간 남편의 순발력도 놀랐지만 어떻게 그렇게 무기를 잘 다루는 건지도 신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2년간 군대에 다녀왔고 거기서 제식 권총을 다뤄본 적 있다고 말했어요. 단 한 번도 남편이 군인일 거라 생각해 본 적 없기에 깜짝 놀랐지만 곧이어 한국어 학당에서 배운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은 징병제라고 배웠지. 당연히 남편도 군대에 갔을 수밖에 없구나. 세상에 내 남편이 군인이라니. 정말 대단하네. 남편은 전차 승무원이었는데 한국의 전차 승무원은 탄약수를 제외하고는 K5를 쓴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사격을 직접 해보았지만 전역한 후에도 사격을 좋아해 줄기차게 다녔다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너무 바빠 자주 사격장을 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도 그때 사격을 한 짬바가 있었기 때문에 동물적인 본능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그가 몹시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도 잘생기고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사람까지 구해내는 늠름한 모습을 보니 더 푹 빠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꽁에 있던 기분이 풀리면서 모든 것이 용서되더군요. 이런 남자를 데리고 사는데 주변 여자들의 치근덕거림이 없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만약 여자에게 넘어가서 바람핀다면 둘 다 가만두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속 썩여본 적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웃어준 것도 그냥 예의상 거칠애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는 투정 부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남편이 구해준 커플에게 보답의 표시로 저녁 식사도 초대받았는데요.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 또한 무척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면 쓴 남자가 무기를 들고 있는데도 겁내지 않고 바로 달려들어 몸싸움했다더군요. 운 좋게도 쏘기도 전에 덮쳤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커플은 저희를 몇 달 뒤 있을 결혼식에 초대하겠다,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비행기 값도 드리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어려울 것 같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더 이상 남미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게 저희 부부의 솔직한 속내였습니다. 남미에서 보낸 시간은 좋았지만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으면 좋게 주변 사람들 말 듣고 국내 여행이나 실컷 다녀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거든요. 한번 호되게 당한 우리는 원래 계획보다 더 일찍 한국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는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면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갈 수 있었는데요. 마음씨 좋은 커플이 저희 대신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남자분의 집에 갔을 때부터 부유해 보인다 예상은 했지만 이런 호재까지 얻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서울에 돌아오지 한 달이 넘었고 그 사이 저는 정말 운 좋게도 경호업체에 합격하여 9월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 출근을 축하하며 외식을 할 건데 그때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사격장도 갈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긴 사격장에서 항상 100, 800 중이었다고 큰소리 쳤으니 한번 그 실력을 확인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힘을 보고 놀란 우크라이나 아내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릭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